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사님. 네. 제가 이번 여름에 네. 진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5 이 모델이 여름 지나기 전에 7,000km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넘었어요. 만 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탔냐면 네. 이거만 탔어요. 여름 동안.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솔라 카드 네. 더 LX 촬영을 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제 차를 다 시공을 해주시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요거만 하자. 왜냐면 비교를 하고 싶었어요. 네. 나름 제 벤틀리에도 좋은 틴 필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최상위급인데 물론 세라믹 필름이긴 하지만 네. 후보 옵틱. 네. 네. 얘기해도 되나? 뭔 상관이야. 제 입에서 안 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 상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후기인데. 그래서, 거기도 나름 최상위. 네. 또 한 대는 이제 3M. 네. 그래도 이름 있는 것만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번 여름에 복사율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네. 너무 더운 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에어컨을 켰을 때, 보통 한여름에는 3단도 더워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선 찬바람이 나오는데 이쪽 대시보드 쪽하고 유리 쪽에서 방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원하게 실내 온도가 유지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짧게 운행할 때는 차가 미처 시원해지기도 전에 내려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산철 배터리 마냥. 인산철이 최적화가 되기도 전에 운행이 끝나버리면. 네. 네. 근데 얘는 신기한 게 딱 10분 정도면은 시원해지면서 얘도 복사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복사열이 있고 열을 방사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훨씬 시원하고 여름 내내 3단을 켜본 적이 없어요. 한 2단 정도면은 충분히 실내가 차가워지면서 금방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지. 네. 그다음에 메탈 증착 공법이라는 거와 또 열을 반사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좀 반신반의하잖아요. 네. 과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기도 네. 하고 시공이 제대로 된 거야? 네. 이게 공정이 제대로 된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의심의 동물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1333 이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 차에 이 차가 벌써 만을 넘었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열 차단 능력은 진짜 체감을 했어요. 네. 사실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건 눈에 안 보이고 네. 우리가 체감하는 건 열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열 차단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이다. 다른 브랜드의 메탈 증착 필름도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 경쟁 필름, LX와 단독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필름이 몇 종 안 돼요. 한 두세 종 정도 있는데, 네. 그 데이터도 저희가 다 갖고 있고, 저희 실험실에서 네. 갖고 있고, 저희 필름은 이제 적외선 영역대에, 복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적외선 영역대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등락이 없어요. 파장이 적외선은 이제 750나노미터부터 2500나노미터까지 파장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등락이 계속 있거든요. 그 열을 거의 편차 없이 일정하게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후기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복사율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가시광선을 유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인 거고 적외선 영역대를 거의 완벽하게 편차 없이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열 차단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게 느껴지는 게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제대로 느낀 게 맞네요. 네, 정확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복사열이 있는 게 가시광선 때문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있으나 네. 이게 빨리 사라진다고 하는 건 적외선 영역대를 일정하게 차단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내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복사열로 들어오는 걸 상쇄시키면서는 이제 못 느끼는 상황으로 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다른 필름들은 거의 2500나노미터 때까지도 커버를 못하는 필름들도 있고 네. 그때까지 갈 때 커버하면서 이렇게 편차가 되게 파장대별로 심한 필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차단되는 영역을 보면 이제 LX가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같은 메탈 필름이라도 메탈 성분을 증착하는 공정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증착되는 소재 차이가 가장 크고요. 소재. 네. 그러니까 금속의 성분 차이와 고르게 이제 증착이 돼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LX는 보통 이제 금이나 은이나 뭐 인코넬 합금 이런 것들이 주제로 이제 증착이 되어 있고 금, 은, 인코넬 합금. 네. 인코넬은 이제 니켈을 주제로 한 합금인데 네. 철하고 알루미늄, 티타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합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필름들은 이 소재들을 아마 응용을 못 할 거예요. 이제 특허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변형해서 이제 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LX만큼의 성능을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금이 들어갔는데 아주 조금 들어가서 얇게 발랐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여러분 돈이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또 나노 단위로 네. 원자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가공 기계 자체의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빛이라는 게 사실은 양자역학 영역인데 네. 이게 파장인지 입자인지 등 구분할 수 없어서 네. 관찰하는 즉시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맞습니다. 그 빛의 입자를 가지고 얘를 차단하냐 마냐 뭐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샵에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TSR 수치만 보고 어떤 실험 조건 안에서는 세라믹 필름이나 염색 필름도 메탈 스퍼터링 필름만큼 TSR 수치를 높아 보이게끔 하는 게 용이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그건 가장 열차단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까지 전부 다 차단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완벽하게 막아준다라는 네. 수치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런 필름들하고 이제 단순히 TSR 수치만 놓고 이게 더 좋네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제 메탈 스퍼터링 필름에 대해서 장점을 그럼 설명을 해봐라고 했을 때 샵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설명을 어디 가서 잘 듣질 못하고요. 잘못 설명했다가는 사기꾼 소리 들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양자역학, 빛의 뭐 원리, 네. 그러면서 뭐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말 써가면서 날 속이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어디서 약을 팔아? 그렇지.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지식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그다음에 뭐 이과 출신이시거나 네. 뭐 관련 학과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근거 있게 이해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내용들이라 네. 이렇게 근거 있는 차단을 해주니까 과학적으로 잘 설계되고 또 공법으로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시공이 돼서 운행을 해보니까 열차단 능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솔라가드를 띄워주기 위해서 이 차를 1년에 4,000도 안 타는 차를 한 계절에 3,300을 네. 타고서 더군다나 지금 제가 계속 차를 샀거든요. 네. 캠핑카도 사고 네. 모두 사고. 근데 이 차를 그렇게 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사실 이 차는 보조 배터리로 쓰고 있어요. 캠핑카 옆에 두고 네. VT에서 아. 연결해서 전원을 아예 이 차로 쓰고 있고 네. 캠핑 갈 때도 두 대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조 배터리 그리고 시장 보는용 뭐 이런 네. 정도로 이 차가 이렇게 주행 거리가 늘어날 리가 없거든. 지난 동안 이렇게 많이 탈 리가 없는데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가장 좋은 피드백 중 하나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썬팅이라는 품목 자체는 딜러분들이 해주는 이제 덤 서비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일명 영업사원 썬팅. 맞습니다. 네. 근데 영업사원분들은 이게 LX 같은 필름들은 그 자동차 딜러들한테 우호적인 필름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추가금을 요구해야 맞습니다. 되고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LS 본사에서도 더 LX 본사에서도 딜러라 그래서 막 다른 필름처럼 막 40% 막 50%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가 않으니까 네. 고객한테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또 시간도 오래 네. 걸리고 이러다 네. 보니까 고객은 또 아니 무슨 추가금을 100만 원을 달래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자동차 딜러들이 보통 해주는 우호적인 필름들이 좀 있거든요. 염색 주로 기반. 세라믹 필름 많이 맞습니다. 하죠? 세라믹이나 네. 염색 필름들을 가장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등급이 높은 필름들을 해주시는 딜러분들이 하이브리드로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계시는데 티타늄 같은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차주분들이 그런 필름에만 적응이 돼 있다가 네. 이번에 어디서 한번 봤는데 이거 좋다더라 해서 요구해서 그걸 또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아하. 운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썬루프는 그럼 제가 항상 해드리는 것처럼 세라믹 중에서 가장 고성능 이름이 제일 있는 걸로 네네. 이제 해주고 네. 나머지만 LX로 하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이제 확실히 비교돼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할 때 다 같이 할 걸. 머리가 뜨겁다 정수가. 확실히 비교된다고 그걸 후회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하고.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면 돈 쓰기가 좋은데 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특히 화장품 업계하고 약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필름 업계가. 그럴 수 있죠. 예, 네. 화장품도 수분 크림이나 아니면 기능성 뭐 리프팅 하는 필름 그 화장품 보면 네. 성분을 속이거나 아니면 성분을 좀 미함량으로 효과 없이 집어넣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엄한 데 돈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키워드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 다음에 이제 NX 이 필름에서 좀 더 신뢰가 가는 게 뭐냐면 염색 필름이나 네. 세라믹 필름처럼 수명이 이렇게 빨리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뭐 몇 년 쓰면 기능을 상실하는 이런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에 그 TSR 수치만 놓고 이게 더 좋네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은 세라믹이나 염색 기반 필름들은 어찌 됐건 간에 성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는 수명 주기 동안 얻어갈 수 있는 효용의 총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하지 못하면 이제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는. 이게 마치 PC에서 네. 스로틀링 걸리는 거, 전기차에서 성능 저하되는 네. 거,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거지만 이런 설계가 잘못된 것들은 계속 열이 오르면서 제 성능을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펙에서는 분명히 3GHz로 클럭이 동작할 것이다. 그리고 300kW의 출력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조금만 열받으면 막 반토막이 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네.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로틀링이 없이 일정하게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을 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물론 안 일어나지는 않죠. 네. 우주는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지만 맞습니다. 뭐 말씀하시기로는 차가 폐차될 때까지는 적어도 기능 저하로 인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당혹감을 느끼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1년 조금 넘게 네. 2년을 아직 못 썼어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정말 더운 여름을 나면서 사실 작년 여름에는 별로 안 더웠단 말이에요. 네. 올 여름은 미치도록 더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앞으로.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더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생존의 네. 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전기차도 전기 생산하는데 오염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이 정유할 때 유독가스들 엄청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말도 못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사 검색해 보시면 정유사들이 대기 방출했다가 걸려가지고 가진 거 엄청 때려 맞아요.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한다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친환경적이지 않고 오염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10년 전인가요?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네. 난리 그쵸. 났었잖아요. 네, 전 난리 국민에 가서 기름종이 가가지고 막 걷어내도 이게 정상화되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네. 기름 싣고 오다가 그 기름이 조금이라도 색이라도 하거나 폭풍만 나가지고 좌초라도 되면 네. 그 일대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의외로 그런 사건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바다에서. 네. 근데 아니 왜 도대체 내연차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눈을 가리고 안 보시더라고. 이게 시추가 될 때도 막 태우잖아요. 네. 공기 중에. 그럼 그게 뭐 어떻게 네. 됩니까? 그거는 정제도 안 된 기름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원유 가지고 오면은 그거 싣고 와야죠. 그럼 정유사에서 정제하면서 벤젠을 비롯한 엄청난 유독 물질들 막 나옵니다. 이거 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화력 발전에서 막 이산화탄소 포집해가지고 CCUS 방식으로 막 액파에서 묻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이 디젤에서 타는 DPF나 SCL이 다 발전소에서 온 아이디어인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수 나고 기상 이변에 아직도 이게 정치인들의 음모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일부 사람들의 농간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들으시나? 기후문제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름도 사실 이게 유언 비어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필름에 관심을 아예 안 가졌단 말이에요. 네. 또 믿을 만한 딜러들이 있으니까 차 뽑을 때 좋은 걸로 그냥 해주세요. 추가금은 내드릴게요.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솔라가드의 더 LX 필름을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다른 건 제가 사실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또 기계를 가지고 다 테스트 측정을 해본 건 아니지만 열차단만큼은 정말 확실히 체감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한 계절에 제가 차를 3,000 넘게 타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밖에 나가면 무조건 i5만 집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i5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사실 이런 형태의 이런 CUV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에 이걸 많이 타니까 네. 저도 신기해요. 또 그 환경 관련해서 또 LX는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EPD 환경 제품 선언이라는 인증을 받은 유일한 썬팅 필름이고요. 오래전서부터 ESG 경영을 실천해온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EPD라는 건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주요 평가 항목이 이제 스모그, 뭐 부영양화, 산성화, 오존층 파괴, 뭐 탄소 발자국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LX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동안 탄소 발자국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까지 LCA 전 과정을 추정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단계에 발생되는 탄소량과 이 필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절감시키는 탄소량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컸다라는 걸 이제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1년 이내에 이 LX를 시공하면 1년 이내에 탄소 중립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고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열차단을 많이 시키니까 에어컨에 냉매가스를 덜 쓰게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연기관의 연비든 전비든 향상시키니까 네. 이게 이제 건축물에 들어가게 되면 비슷해요. 자동차랑 비슷한 게 이제 유리라는 소재가 에너지 손실률이 굉장히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차단율이 굉장히 낮죠. 네. 단열 성능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제 겨울철엔 단열 성능, 여름철엔 차열 성능. 요 두 가지 성능을 끌어올려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요런 컨셉으로 이제 개발이 된 대부분 필름들이에요. 건물에서 열이 빠져나가서 난방비든 냉방비든 증가시키는 원리 유리예요. 네, 거의 유리 아니면 벽돌인데 벽돌은 요새 거의 쓰지 않고요. 벽돌은 요즘 거의 안 쓰고 네. 이 조립식이나 아니면 완성된 벽체를 갖다 붙이는데 네. 단열 제가 이제 다 들어가니까 네. 차단은 하는데 점점 이제 건축물이 유리 개방감을 중요시 여겨서 네. 유리 면적이 커지거든요. 그 이전에는 유리에 자외선 차단이나 적외선 차단 기능이 거의 없었는데 네. 요즘엔 들어가는 이유가 고성능으로, 네. 너무 면적이 커지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이제 건물 관련해가지고 윈도우 필름 쓰세요. 음. 그 윈도우 필름 블라인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그럼 그걸 이해하시는 분은 하시죠. 예,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시면서 나중에 그러세요. 어우 난방비 많이 아꼈다고. 맞습니다. 몇 년이면 네. 나온다고. 맞아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그 비용이 빠지는데 네. 이제 그거 아깝다고 안 하시는 분들은 난방비나 냉방비로 그냥 결국은 나가요. 그 돈이. 처음에 아끼더라도 나중에 다 써야 될 돈이고. 네. 그러느니 단열에 취약한 유리 쪽에다가 윈도우 필름을 쓰는 건 이 건물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의 그런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데 자동차도 사실 건물로 말하면 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물보다 더 요즘 이 그쵸. 파노라마 네. 선루프나 비전 루프 때문에 더 넓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동차에 사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유리 같은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그런 걸 못 쓰기 때문에 그 아르곤 가스 집어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차단을 네. 하는 경우도 있죠. 기능성 유리. 맞습니다. 네. 단열 성능이나 뭐 차열 성능이 가장 취약한 유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성능을 끌어올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암막 커트를 칠 수도 없는 거고. 네.
봐야 되니까. 네. 참 자동차의 이 필름이 상당히 필요한 요소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고뱅에서는 유리에 필름까지 가공을 하게 되면 네. 단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네. 일단 제조사가 기피하고 또 깨졌을 때 소비자들이 네. 눈물 나잖아요. 그쵸. 네. 필름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좋은 걸 LX가 생고뱅에서 개발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묶음 판매할 거야 하면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이 HUD 들어간 유리는 비싼데 네. LX까지는 딱 들어가보면 야 참 유리 앞유리 하나만 막 200만 원 나오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생산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유통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지. 네. 막 찍어내서 공급해야 되는데 생산 직원들이 막 필름 붙이고 있어. 기포 빼고 있고. 그러면 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생고뱅도 필름을 개발을 해서 필요성이 있지만 이거는 다른 이제 경제를 창조시키고 네. 다른 자본 순환을 위해서 아마 분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유리 자체도 이제 스퍼터링 증착을 할 수 있는데 이 유리 표면에 증착할 수 있는 게 여러 레이어를 겹겹이 쌓기가 되게 어려워서 은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거의 로이 코팅 되는 지금 은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 로이 글래스라고. 네, 로이 코팅된 네. 삼중 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단열 성능에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이 필름처럼 여러 가지 메탈 소재들을 증착을 한 번에 겹겹이 쌓기가 되게 어려워요. 은은 네. 이놈이 친화력이 좋아요. 아주 사람이 잘 사귀어. 네. 어디에나 다 달라붙거든. 그래서 은은 붙이기가 좋은데 네. 그 외의 금속들이 잘 안 붙어요. 네. 이게 저번에도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네. 이 철판에 도색이 잘 안 먹으니까 프라이머 맞습니다. 접착층을 뿌리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왜 아이폰이나 우리 전자제품 보면은 알루미늄 보면은 이제 아노다이징이라 그래서 네. 산화를 시켜요 표면을. 그런 식으로 색을 내지 네. 도료를 안 칠합니다. 맞습니다. 도를 네. 칠하려면 프라이머보다 칠하고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유리도 이 금속 표면층하고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기소층도. 그런데 이제 합성 섬유로 된 필름은 잘 붙죠. 그쵸. 쫙쫙 뿌리는 네. 대로 붙으니까. 맞습니다. 그 우리가 왜 OLED나 이런 그 증착 방식으로 제작되는 디스플레이도 쿼텀 디스플레이. 네, 그 유리 안 쓰고 필름 쓰잖아요. 네. 네. 증착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디스플레이로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우리 네네. 국내에. 거기서 이제 실험 목적으로 저희 LX 필름을 잘라가게 어디에요? 디스플레이 띵땡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네. 고화소 높이려는 그런 샘플로 한번 네. 가져갔나 보구나. 그런 네. 목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네. 유기 발광 소자보다 훨씬 이게 더 작을 테니까 네. 원자 단위로 붙으니까 초고화소 증착을 시키는 공법으로 참고할 만하겠네. 네. 그다음에 이제 퀀텀으로 가려면 이제 무기물을 또 써야 맞아요. 되니까 네. 네. 무기 발광 소자만 딱 증착되면 그 필름 발라놓으면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되는 거네. 아, 투명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 연구하려고 가져가나 보구나. 네. 눈치가 굉장히 아, 그래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백을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윈도우 필름을 이제 솔라 갈도로 접하면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네. 그리고 막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리 차단을 어떻게 적외선 차단을 하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 계속 돌려보면, 네. 시뮬레이션 해보면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LCA에 부합하다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윈도우 필름은 쓰면 쓸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변색도 되고, 교체를 막 흠집도 나고 하니까 최소 3, 4년에 한 번씩은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LCA라는 게 차단하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한 번 시공을 하면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얘도 폐기를 하면 폐기물이 돼버리고 네. 얘를 또 분해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수명 저하가 없으니까 거의 차가 폐차될 때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설계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사용하면서 차단하는 그 성능도 물론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 친화라 그런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이게 뭐 친환경이야 먹어도 돼? 뭐 땅에 들어가면 막 썩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 단순한 측면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실 때가 됐죠. 네.